자, 우리 교재 106쪽 보도록 할게요. 매체의 표현 방법과 효과라고 되어 있지? 매체가 뭘까? 미디어라고 생각. 미디어. 그러면 미디어는 또 뭐냐? 정보 전달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렇죠? 매체라고 하면 미디어고, 미디어가 정보 전달 수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보 전달 수단, 즉 매체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야. 인쇄 매체 있지? 방송 매체 있죠? 그 다음에 전자 매체 있지? 요 세 개가 있는 거야, 세 개.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전자 매체, 이 세 가지가 있다. 인쇄 매체 뭐 다 알잖아. 책, 또는 뭐 전단지, 이런 것들, 그치? 자, 그럼 주하나, 인쇄 매체의 성격이 뭐가 있을까? 특징. 그냥 생각하는 대로 뭐 정답은 없어요. 글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이야. 그렇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인쇄 매체를 하면 일방향이죠, 일방향. 쌍방 소통 가능해? 아니요. 정보 전달자, 정보 제공하는 사람이 말만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여기 대고 이거 뭐예요? 말하면 얘가 대답해? 안녕, 매체의 표현 방법 효과 106쪽 페이지야. 학습 목표 요거는 뭐니? 대답 안 하거든. 일방향 쓰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저장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저장성. 정보 저장성. 저장 성격 높을까 낮을까? 책으로 썼어. 저장성 높아요 낮아요? 저장성이 잘 모르지. 저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불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불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인류가 지식을 쌓는 수단이 바로 이게 되겠죠. 자, 방송 매체는 어때요? 뭐가 있니?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자, 방송 매체 라디오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공시성입니다. 공시성. 공시는 뭐냐면 동시간대에 수많은 사람한테 전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동시간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파 가능합니다. 공시성이라고 그러고요. 마찬가지 방송 매체 라디오 TV도 일방향성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라디오 TV야. 요즘 TV는 바로 쌍방향도 할 수 있잖아. 뭐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물건 살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거 말고 스마트 TV 생각하지 말고 전통적인 TV 생각하면 돼요. 일방향성이 되겠죠? 자, 전자매체 생각해보자. 뭐가 있어요? 인터넷, 또는 SNS,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것이 전자매체가 되겠지, 그치? 얘는 제일 큰 성격이 양방향. 그치? 누가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다가 댓글 달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격 가질 수 있겠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전자매체 성격도 뭐가 있어요? 창작자가 곧 수용자가 되는 거지. 창작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거의 없죠. 이런 성격도 있다.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에 게시글 하나 쓰면은 여러분들 뭐 글쓴이 창작자가 되는 거, 그치? 그리고 누군가한테 댓글 남기면은 수용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특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체는 이게 다야, 사실. 이게 다고, 각각의 매체가 어떠한 성격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영역이 이 3단원 매체의 표현 방법과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1. 매체의 의미와 종류. 찬우에 어디까지 하나 보는 거야? 자, 의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방금 얘기했죠?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음성이나 문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어떤 거요? 방송매체나 전자매체 같은 경우, 그치? 자, 종류, 시각,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시각매체, 청각매체, 시청각매체 이렇게 구분했죠? 자, 시각매체의 특성. 시각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매체의 그림, 도표, 그래프, 사진 등. 매체 사용 효과, 대상의 형태나 변화 과정, 변화의 정도, 통계 등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보통 인쇄매체에 해당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책을 쓸 수 있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책을 쓸 정도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 지식인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리고 책은 일정한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되기 때문에 공인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생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청각매체는요, 청각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매체에는 음악이나 녹음 자료 등 여러분들 많이 듣는 음악들. 네. 현우는 어떤 음악 듣는다고 그랬더라? 아무거나. 어? 아무거나? 그날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돼요. 그래? 뭐 AI가 추천해주고 그래? 안녕하세요 찬우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쨍하면 해뜰 날 들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매체 사용 효과, 대상에 대한 청각적 정보를 실감나게 제시한다. 좋습니다. 자, 시청각 매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통 TV, 그리고 인터넷상의 동영상들. 매체 예로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용 효과, 움직임 있는 대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TV를 뭐라고 얘기해? 옛날 사람들 TV를 바보 상자로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멍 때리고 바라보니까 TV는, 그치?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책 읽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을 읽으면 이거는 문자가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돼. 그쵸? 즉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봐야 돼. 그런데 TV는 어떠니? TV 자체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체를 전송해주죠. 바로 요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좀 똑똑해지고 싶어, 나는 좀 공부 좀 하고 싶어 하면은 이게 필요하죠. 이게 왜? 이게 종합적 판단 능력이거든. 종합 판단. 어떤 이런 글자들을 보고 해석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이해한다. 이건 종합 판단 능력이에요. 근데 TV는 어때?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그치?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래서 바보상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TV에 순 기능도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매체 활용의 유의점.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적정 분량의 매체를 제시해야 한다. 너무 많이 읽거나 너무 적으면 안 되겠고, 활용한 매체 출처를 반드시 밝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출처 밝혀야 되겠지. 출처 안 밝히고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자신의 의견이나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때에는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자, 매체 활용 효과. 독자나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는 도움을 준다. 복잡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렇죠? 글만 쓰는 것보다는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또는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화면 같은 걸 통해서 보여주면은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요, 여러분들 준언어적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언어적 표현 방법. 이건 말이지, 말을 통해서, 또는 뭐 문자, 표현을 통해서 비유법, 주유법, 인유법 이런 것들이 언어적 표현인 거고, 자, 준언어적 이라고 되어 있지. 이건 다른 말로 반언어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어조 또는 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똑같은 어인데 톤과 어조를 어떻게 따라서 좀 달라지지, 그치? 이런 것들입니다. 뭐 억양 등등등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해요. 이것을 준언어적 표현 또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네. 이제 B는 아니 B자 쓰는 거죠? 즉 언어적 표현이 아니다. 즉 표정이나 몸짓 이걸 통해 나타나는 것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여기 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잘 나와. 다음 중 언어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뭐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어쩌고저쩌고 찾아내는 문제 많이 튀어나옵니다. 자, 질문 없으면 107쪽 매체 활용의 의도와 효과 평가하기. 1. 매체 내용의 적절성 평가. 자, 매체의 내용이 글쓰기 주장이나 설명 내용을 뒷받침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여러분들이 뭐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을 써서 그쵸? 매체로 활용하는 거. 근데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해 보충, 보완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독자 수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신뢰성 있는 출처의 정보를 사용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문. 서울 제비꽃을 설명하는 유아용 식물도감, 사진이나 자세한 그림을 제시한다. 대상의 생김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적절하다. 분류, 학명 등을 표로 제시함. 독자 수준에 비해 어려운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그렇지? 유아용 식물도감, 유아. 아이들 보는 건데 여기에 뭐 학명이 어쩌고 분류가 어쩌고 뭐 이래버리면은 애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매체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내용을 보충, 보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하였는가? 글의 흐름에 맞게 필요한 위치에 제시하였는가? 내용을 보충할 만한 분량으로 제시하였는가? 독자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였는가? 시각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주는가? 이거 완전 재미도 없는 그림 같은 거 해놓으면 또 안 되잖아.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을 홍보하는 동영상 공익 광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들 인터뷰 제시함. 자, 청소년과 관련된 건데 노인들 인터뷰가 맞지가 않죠? 금연하자는 음성을 마지막에 제시함. 이때 음성을 또 학생들 음성으로 하면은 뭐 좀 효과가 있으려나? 요즘 보니까 뭐 노담? 뭐 요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질문 없니? 자, 106쪽의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주 동부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주시에서 동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타야 하는 버스가 다르다. 제주시를 출발해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동일주 버스 701번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동쪽 해안을 따라 달려 아름다운 바다를 눈에 담을 수 있다. 제주도의 동쪽 끝 성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노선은 번영로를 거쳐 성산까지 가는 710번 버스다. 또한 표선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노선은 번영로를 거쳐 표선까지 가는 720번 버스다. 그 외에 동쪽의 중산간으로 향하고 싶다면 남조로를 거쳐가는 703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 만약에 이렇게 글로만 제시되어 있으면 어때?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섬? 제주 섬에 있는 교통지도를 좀 보여주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건가 거기까지 제시하면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볼까요? 나 인체 조직 기준 인지도라고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 그래프 볼 때는 세로축하고 가로축을 먼저 파악해 줘야 돼요. 세로축은 뭐니? 명이네 명. 퍼센트구나. 쏘리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연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17년과 2018년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 조직 기준 인지도를 보니까 2017년에 97.7% 그리고 2018년에는 98.1% 참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률이 조금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아래 거 인체 조직 기준을 보니까 2017년에 37%에서 2018년에는 45.5% 조금 많이 올라갔다. 그치? 이렇게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인체 조직 기준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치? 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체 조직 기능에 대한 인지도 이거를 활용할 때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이용해 그림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제시할 수가 있겠다. 자, 질문 없으면 108쪽 보겠습니다.
자기 표현수단으로서의 문자와 영상. 여러분들 많이 하지? 자기 표현. 예비도 많이 하지, 친구들한테. SNS 메시지 많이 보내지? 이모티콘 많이 하고. 자, 이모티콘을 쓰는 이유가 뭘까? 글로 하기보다는 뭔가 이모티콘 쓰면은 내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뭐 말하고자 하는 것 또는 정보를 전달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가부분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문자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채팅, 이메일, 토론방, 댓글 등이 대부분 문자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말과는 달리 미묘한 감정을 표현해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말의 속도나 크기, 억양, 얼굴 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요, 제스처 굉장히 많이 써. 프랑스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얘기하지 않고 단어만 얘기하면서 몸짓을 하거든? 그렇게 의사소통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스처 잘 안 쓰지?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제스처 잘 안 해요. 그냥 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졸려. 그죠?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가장 졸린 시간이 뭐니? 기술과정? 그냥 책만 읽고 나가시죠. 지금도 그래? 네. 내가 다닐 때도 그랬거든. 30년 전에도. 야,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술과정 수업을 어떻게 재밌게 하지? 영상 몇 개 틀어주고 책 좀 읽다가 그냥 가세요. 그럼 자잖아 애들. 도덕 내용도 비슷한데 도덕은 재밌어요. 도덕은 재밌어? 그냥 불면증 치료사서. 그러니까 기술과정 그러니까 도덕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재밌어요. 근데 기술과정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기술과정 같은 경우는 그거는 실습을 해야 되거든. 진짜 실습해야 돼. 그러니까 실습 안 하니? 집에서 줌으로 요리 실습 한번 한 적 있는데 전 요리하면서 졸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생각하니까 이제 붓기함 만드는 거 상장 만들기 톱질하는 방법 이걸 진짜 실습실 가서 하거든. 재밌겠다. 그리고 가정 시간에는 김치 담그기 국물김치 담그기 집에서 작은 항아리 다 갖고 오래. 항아리 없는 친구들은 왜냐면 스테인리스도 다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 그럼 그 시간은 재밌죠. 뭔가 막 주물주물하고 막 톱질하고 막 하니까 그치? 망치질도 하고. 그러면 기술 선생님 와가지고 얘기해. 야 너 망치질 잘못했다. 뭘 뽑아라. 다시 뽑고 다시 망치질하고. 근데 이론 수업 들어가면 다 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지금도 똑같네요.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 이제 영상 수업까지 한다는 거, 그치? 우리는 영상은 없었으니까. 그러네. 실습할 때 코로나라고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서도 뭐 국어 수업도 그렇죠? 선생님이 국어를 읽어야 되거든. 가끔 학생들 상담할 때 이런 친구들이 와요. 선생님 저 국어 점수 잘 나오고 싶어. 그래. 우리 학생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읽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지. 읽어야 된다. 읽어서 정보를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요? 지문 안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가 궁예인가?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점탱이도 아니고, 그치? 지금 2학년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읽는 걸 싫어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읽는 걸 싫어하니까, 선생님, 일단, 그러니까 수요일에, 네, 모의고사 시험 있었습니다. 2학년 11월 모의고사 있었는데, 너 몇 점 받았냐? 몇 개 틀렸어요. 그래? 왜 틀렸냐? 질문 안 읽었는데, 너 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기 싫어서요. 이래, 진짜. 그래서 난감합니다. 국어는 읽어야 돼. 싫어도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정보 확인해야지 문제를 풀지. 그치? 내신은 근데 안 읽어도 되잖아. 내신은 이미 여러 번 봤어. 그러니까 내용을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공부 습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점수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토막 나거든? 잘못된 공부 습관.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야, 숙제로. 노트 정리해라, 메모장 정리해라 시키는 게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정보 정리 연습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다 문자잖아? 지금 웃기지 않니? 이 책이라는 형태가 나온 게, 이게 2000년도 더 됐어요, 이게.
이되니? 물론 그때는 종이가 아니라 이게 뭐 대나무에다 쓰고 했지만 책 의미가 뭐냐면 이걸 책이라고 그러지. 이거 한자로 책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나무 쪽에다가 글씨를 써. 이걸 주간이라고 그래. 주간. 대나무 사이 막 이렇게 글씨를 써서 여기가 뚫어서 묶어요. 실로. 그럼 이렇게 접어. 둘둘둘둘 말아. 둘둘둘 말면은 마치 그 오이김치처럼 되거든? 진짜 모양이 오이김치는 돼. 그럼 여기를 실로 묶어. 그럼 이걸 들고 하는 거야. 예, 비싸겠지. 일반 서민들처럼 어떻게 쓰냐? 안 그래? 예, 비싸. 그랬다가 이제 종이가 발명되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 전부터 계속 이런 형태인 거야. 물론 질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지식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 인쇄 매체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예.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디지털화해서 문자로 전송, 그렇지?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송된 거 보면 그래도 문자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일상 대화에서 우리는 말의 속도나 크기, 억양, 얼굴 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지? 친구 얼굴 보면 얘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잖아. 자, 똑같은 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부정적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는 그런 감정들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죠.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맞춤법에 따르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감정을 표시하는 간단한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하고 휘리릭, 꾸벅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쓰기도 하죠.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띠리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5번에 들어갈 말 뭘까요? 비속어, 표준어, 외래어, 축약어, 전문어. 주하나 뭘까? 이게 뭐냐면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거든. 그 문장을 통해서 여기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야. 이거 되게 잘해야 돼. 이거 고등학교 수능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5번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자, 힌트가 이거지.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그 뭘까? 비속어, 표준어, 외래어, 축약어, 전문어. 유인이 네? 어디? 니은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네. 가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리고 문제 5번이야, 문제 5번. 네. 뭐니? 축약어. 축약어가 되겠죠, 그렇지? 이게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잘해야 돼.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야. 이게 추론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여기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가 단락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어떤 문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비속어는 뭡니까? 예빈아, 비속어가 뭐야? 구간사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말.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빈이가 잘하는 욕 같은 것도 네? 비속어. 아니요. 너 욕 안 해? 안 하는 건 아닌데 잘하진 않아요. 안 하는 거 아닌데 잘하잖아. 이게 무슨 말? 하긴 하네, 그치? 잘 쓰는 말 있어? 숫자? 아니요. 숫자 아니야? 아니 멍멍이? 아니요. 멍충아 뭐 이런 거? 바보? 그럼 유치원 때. 아 그래요? 그래 이건 유치원. 이게 나이대별로 쓰는 비속어가 또 따로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나달라. 요즘에는 음식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음식에 대한 존중. 먹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남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예빈은 어때? 먹기 전에 사진 찍니? 네. 그럼 찍어서 뭐해? 인스타. 올려? 네. 그리고 그 사진 다시 봐? 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지, 맛있었다지. 남이 찍어놓은 거 보면 맛있겠다, 내가 찍어 올린 거 보면 맛있었다. 그죠? 기억을 이렇게 상기하는구나. 상기는 다시 기억을 떠올린다는 얘기야. 찬호도 사진 찍어? 공식 사진? 안 찍어요? 혹시 일단, 네. 엄마 찍어, 엄마? 네? 엄마 찍어. 엄마가? 사진 찍어. 공식 사진? 그쵸. 예. 주한이는 어때? 주한이도 찍어? 엄마는?
어머나 아저씨. 어머나 찍으셔? 예. 어머니 좀 성격이 좀 털털하신 분이네. 왜 찍을까? 기념이잖아요. 무슨- 추억이잖아요. 근데 가서 또 먹을 거 아니야? 먹고는 없어지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 앞 고깃집에 가가지고 맨날 먹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또 가서 먹을 거 아니야? 이제 맛있어 그러면 언젠가 또 오죠? 부산 여행에 가서 아, 그 어디 여행 가서? 이런 거 아, 그래, 뭐, 그건 인정.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 음식은 나중에 내가 또 먹더라도 오늘 난 음식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27일입니다. 11월 27일 날에 먹는 이 음식은 내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이해되니? 다시 그날 다시 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11월 27일은 오늘 하루뿐이야. 그런 개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내일은 있어요. 11월 27일. 아니죠. 그거는 2022년이잖아. 점심하고 저녁에 먹고 그 시간이 달라지잖아. 그런 개념 때문에 이 음식은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오늘의 맛과 시간과 향은 다 달라. 그래서 나는 이 순간을 나는 남겨야 돼.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디저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크나 이게 되게 예쁘게 나오죠. 그거 예쁘니까 또 찍는 사람들도 있고. 예빈이는 어느 쪽? 예쁘니까 찍고 예쁘니까 찍고 남기고 싶어서 찍고. 예. 아이돌 포카를 들고 찍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뭐 취미 뭐 생활입니다. 뭐 예, 인정합니다. 예. 예전에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 배고파 먹자 푹 찍었다가 야 이 새끼야. 예.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는 사람들이 많죠. 지구를 멸망시킬 커다란 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마지막 순간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스마트폰으로 행성 사진을 찍는 일을까지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야 어떻게 와씨 뭐 이럴 거야 그죠? 아니 요즘은 또 스트리밍 하잖아. 여기 행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부와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갑자기 세월호 생각난다. 아이씨. 자, 이것은 그만큼 사진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됐다는 반증입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 일이 쉬워지면서 사진도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죠. 예, 맞습니다. 사진은 문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만큼 아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시각적 경험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등을 바로바로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진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수정하고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뭐 흔히 얘기하는 뽀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요즘은 뭐 굳이 포토샵이 아니라 핸드폰에도 다 그 보정 기능 다 있잖아. 그리고 어플 괜찮은 거 쓰면 막 샤방샤방 되기도 하고 여기 위에 우리가 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별거 다 합니다. 예, 예민이도 별거 다 하고 있어? 알았어요? 예. 내 카메라로 찍으면 너무 구리게 나와서 괜찮아. 그것도 추억입니다. 진짜로. 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막 포샵하고 화장하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 역변하는 순간이 와요. 자, 계속 볼게요. 어디 보자. 다달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달락에서는 이제 사진의 특성,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한이도 사진 많이 찍니? 저요? 가끔 특이한 일 있으면. 특이한 일? 뭐 이렇게 행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찬호도 많이 찍어? 아니요. 찍진 않아? 악기를 잘 연주한다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또는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악이라고 했네 아까?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 동영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동영상 덕분에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거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동영상은 촬영의 손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과 달리 동영상은 수정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뭐 굉장히 이런 어플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이게 2015년도 맞춰서 그때 교육과정에 맞춰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2015년도면은 2013년에 2014년에 집필한 글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빠르게 잡아서 한 6년 전 글이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아지고 동영상을 손쉽게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동영상 다 만들잖아. 촬영도 만들지.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은 주로 남의 모습을 촬영해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우리 눈에 띄는 특이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종종 있지요. 혹시 뉴스 본 사람? 지하철 빌런. 쳇바퀴. 잘 몰라요? 지하철 빌런이라고 해서 20대 젊은 여성이 갑자기 춤을 추고 지하철에서 예. 그 영상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 자체가 지하철 빌런녀. 갑자기 막 춤추고 야 인생은 막 이렇게 들어놓아서 뒹굴뒹굴. 왜 그러지? 어쨌든 이것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함부로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면 안 되죠. 특히 요즘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야외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야외 스트리밍은 실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변 지나가는 사람 얼굴 모자이크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촬영하고 보정하면 금방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시간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싸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용 질문이요. 없으면 문제 1번.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글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쓴이가 활용한 동영상 편집 기술을 먼저 이해한다. 두 번째, 사진을 통해 글쓴이가 공유하고자 하는 시각적 경험 먼저 판단. 글에 포함된 사진은 글쓴이가 적절히 수정, 정리한 것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의성어나 의태어, 이모티콘 등에 드러난 글쓴이의 감정이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동영상을 활용한 글을 읽을 때는 영상 속 상황이 타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자, 아닌 거는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겠죠. 영잉. 두 번째, 문자, 사진, 동영상의 공통점.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표현, 시각과 청각, 동시 자극. 얘는 안 되지, 문자는. 일정한 메시지를 담아 전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드러낸 이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편집해 쓸 수 있다. 동영상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가장 타당한 건 뭐가 될까? 뭐니? 1번? 3번이죠, 3번. 일정한 메시지를 담아 전달한다.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표현한다. 문자는 안 되죠. 그치? 문자는 복잡한데, 문자 자체가 복잡한데. 그치? 뭐 사진이나 동영상은 가능해요. 사진이나 동영상은 복잡한 내용 한눈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자 자체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읽고 헤매는 이유가 문자 자체로는 한눈에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3번,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는 수학여행 참가 비용, 겨울철 독감 예방법, 개말고사 과목별 점수, 붕어와 잉어의 생김새 차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변화. 답은요? 누가 봐도 딱 보인다. 그치? 붕어와 잉어의 생김새 차이. 처음에 붕어는 어떻게 생겼어? 붕어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잉어는 잉어처럼 생겨. 그치? 예. 잉어는 어떻게 울어요? 잉잉잉. 자, 4번. 기업과 같은 환경에서의 글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문화, 메신저 채팅, 이메일, 토론방, 댓글의 읽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매체의 표현 의도와 효과를 평가한다. 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문자는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바르게 파악한다. 글에 담긴 글쓰는 메시지보다 감정적 요소에 유의하여 의도를 파악한다. 누가 봐도 이거다. 그죠? 일상적인 표현과 다른 맞춤법이나 이모티콘 등에 유의하여 전하는 의미 파악한다. 답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글쓴이의 의도. 그쵸? 이 메시지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야. 이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주고받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재미있는 짤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카톡 내용이에요. 메시지 내용. 띵! 사장님. 띵! 네, 말씀하세요. 띵! 저 임신했는데 어떡하죠? 띵! 물음표. 오해하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사장 부인이 그 메시지를 봤나, 옆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뭔 얘기냐고. 그때 또 띵 올라왔어요. 응? 남자친구하고 상의했는데 아마도 저 연차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 거야. 이게 병원하겠다는 얘기죠. 그 띵! 사장님 문자 보내서 문자 보내줄 거면 한 번에 보내주세요. 와이프가 오해해요. 이해됩니까? 네. 사장님 어떻게 해요? 저 임신했어요. What? 이게 만약에 내가 부인이 그걸 봤어요. 이거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것도 중요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난 아마 일부러 그 여직원이 사장님 놀리려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예. 자, 몇 번 해야 되죠? 5번 아까 했고 6번입니까? 네. 디귿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용성을 활용할 때 유의점 디귿에 모여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훼손이었지. 한 문장을 쓸 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바로 윗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우리 눈에 띄는 특이하거나 불쾌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 올리지 말 것. 또 그래야지 뭐, 그치? 예,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올리더라도 모자이크. 어떡하냐. 그렇게 한번 찍히면 어떻게 창피해서 그 지하철 빌런 여자 어떻게 할 거야? 대학생 같은데.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하철 빌런 여자. 난 이해돼. 이게 충분히 공감해요. 왜냐면 사람이 가끔 미칠 때가 있거든? 천우도 있지? 아직 없나? 중2라서? 아닌데? 중2면 항상 미쳐있잖아. 안 그래, 예빈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예? 갑자기 울고 싶어진다거나. 그럴 때 있어, 주하나? 가끔 막 울고 싶어져? 그렇진 않아요? 예빈이는 어떠니? 울고 싶어져? 네. 그럴 때 울어. 괜찮아. 그럴 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나를 찍었다고 생각해봐. 화가 나죠? 예. 자, 110쪽에 다선 손가락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네요. 자, 스마트폰 사용 절제 필요성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세로로 보는 거군요. 세로만. 엄지. 휴, 오늘도 너무 바쁜 하루였어. 역시 스마트폰을 할 때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좋아요를 누르는 건 내 몫이니까. 중지. 내가 더 중요해! 중지는 언제 중요할까요? 욕할 때? 잘 안 보여. 사진을 찍기만 하면 뭐해? 넌 내가 없으면 사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없잖아. 내가 더 중요해. 그쵸? 보통 우리 확대할 때는 엄지하고, 어? 그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거 중지인데요. 어? 이렇게 한다고? 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아, 주한이가 중지를 쓰는구나. 찬우는? 이렇게 확대하지 않나? 넌 이렇게 한다고? 수업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이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검지.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할 때나 사진 찍을 때 모두 나를 사용하는 걸 잠금 해제 엄지 많이 쓰지 않니? 근데 이거 아니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네. 이렇게 하는데. 너 이렇게 하니? 한 손으로 어떻게 해? 이게 돼? 아, 이거 저 뭐야 그거 그거 지문? 지문으로? 지워야지. 그 지문을 하려면은 6개까지 돼요. 6개까지 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때 달라요구나. 자, 약지, 후엉.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스마트폰을 받쳐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도 없을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야. 제일 중요한 건 나야. 근데 그 노래 생각난다. 나야 나. 이 노래 알아? 오늘 밤 주실 꿈은 나야. 나 잘 모르니? 그 아이돌 그거 뽑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작해가지고 PD가 구속됐었죠? 예. 편집표 다 조작해가지고. 내가 더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해.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네가 뭔데? 중요한 건 나거든. 넌 쓸모없어. 이제 그만 싸워. 스마트폰이 전부는 아니잖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어. 소지가 뭐지? 새끼손가락? 그림 잘 안 보여요.
검지는 친구들과 여기 붙어라 할 때, 검지는 친구 간지럼 태울 때 이거 조심해야 돼. 그쵸? 네, 조심해야지. 간지럼 잘못 이게 싸움나. 예. 그 다음에 중지는 친구랑 딱밤 때리가 할 때, 그렇지. 딱밤 때릴 때 중지로 하죠. 예빈이도 이거 알아? 뭔지? 이건 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딱. 그 다음에 약지는 잘 안 보여.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약지는 친구와 친구 측 뭐뭐 할 때. 안 보여. 잘 봐. 더욱 재미있는 걸 많이 할 수 있잖아. 친구들이랑 더욱 친해지고. 맞아. 우리가 바보 같았어. 이게 손가락이 되니? 여러분들? 나 안 되는데. 새끼손가락만 접히는 거 돼요? 안 되는데? 그치? 여기 되는구나, 있는. 이게 되는 사람 있어. 새끼손가락만 접히는 거. 그동안 스마트폰 세상에 갇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그럼, 우리 이제 약속하자. 스마트폰은 적당히 하고 다 같이 사이좋게 행복한 시간 보내기로. 그래, 다 같이 약속.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더 즐거운 다섯 손가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폰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세상은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걸 또 절제해라. 그치? 예. 자, 내용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1번. 이와 같은 웹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는 그림 활용이죠. 주로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내용을 전개, 대사의 구체적 특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인물과 이야기에 대해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답 4번이지? 사실적으로 전달하면 손가락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 말도 안 되죠. 글자의 크기나 모양 등을 활용한 의미를 강조한다. 예빈이 뭐 웹툰 보는 거 있어요? 없고. 찬우는? 없고. 주한이는? 다 웹툰 안 보는구나. 웹툰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숙한 손가락 그림으로 이야기 전개, 소리가 같은 말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 이게 무슨 말이야? 라? 아하!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럴까? 언어유희라고 그래,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말장난치는 거야. 말놀이라는 뜻이야. 말놀이. 그래서 동음이어 관계를 활용하는 경우.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달라. 바로 여기. 다섯 손가락 락, 이거 즐거울 락자를 썼거든? 다섯 손가락에 즐겁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동음이어를 활용했죠? 손가락에 락하고 즐거울 락자 한자하고. 그 다음에 발음 유사성. 발음을 유사하게 해서 말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조치. 조치는 문장 순서 바꾸는 거지. 단어 위치를 바꿔서 쓰는 경우. 여기서는 예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언어유희를 했나 제목에다가. 그 다음에 선명한 색채를 통해 시각적인 자극. 우리나라 웹툰이 또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깔 들어가는 거.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한국 웹툰이. 일본 만화책은 컬러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컬러로 제공하니까. 다음 네 번째, 축약어를 활용하여 발랄한 분위기 조성, 사진과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실감나게 표현. 자, 아닌 건 뭘까요? 어딨니? 잘 몰라? 이럴 때만 제껴볼까? 사진과 그림 함께 제시. 맞아요? 스마트폰 사진 있죠? 그럼 나머지 다 그림이지? 맞는 설명이지? 축약어 있니? 축약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선명한 색채 있고 소리가 같은 말 있고 친숙한 효과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인데 이렇게 잘 몰라. 다시 거꾸로 가요. 거꾸로 5번부터. 그러면서 확실하게 있는 것들을 제껴가다 보면은 긴가민가 하는 거 하나 나와. 근데 그게 답이란 얘기야. 보통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수능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저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웹툰을 통해 전달하려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운전만 하세요.
작지만 힘센 친구 우리를 하나를 묶어줍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진실이 아닙니다. 배려 없는 스마트폰 사용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답은 누가 봐도 1번. 자, 이 웹툰을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전통적인 어린이들의 놀이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청소년들 사이 우정이 소중해. 스마트폰 보고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건 뭐가 될까? 5번이요. 스마트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런가? 그러니? 잘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저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그쵸? 네. 이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전통적인 어린이 놀이문화 당연히 아니죠? 스마트폰 사용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죠? 우정이 소중함 아니고요. 스마트폰 보고 싶은 이것도 아니죠? 남은 5번밖에 없네요. 5번이 답인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5번 가업과 이길 때가 있어. 이게 문제집에서 출판사에서 문제를 만들 때 이게 페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좀 검토하고 검증을 해야 되거든? 그러지 않은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안 좋은 문제야. 그냥 버리세요. X 쳐 그냥 X. 이건 문제는 버리는 거야. 5번 가와 나에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능력의 차이, 기기 성능 차이, 사용 여부 차이, 사용 규칙 차이, 게임 종류 차이. 이거는 우리가 알겠다. 답은요, 가와 나야. 가와 나에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뭘까요? 3번이 되겠죠, 그치? 가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거고, 그치? 나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6번 일반적인 글과 비교할 때 이와 같은 웹툰의 표현 효과가 무엇인지 조건을 받게 서술하시오.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언급할 것, 한 문장으로 쓸 것. 자, 이건 뭐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치? 예, 그래서 일반적인 글은 어때요? 일반적인 글은 표현이 복잡할 수 있으나 웹툰을 통해서 간단하고 집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서술형이니까 그런 내용들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오픈형이기 때문에. 질문? 없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